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전주에 10,000명 가까운 치매 환자가 있지만 전문 병원은 한 곳뿐입니다. 여전히 부족한 치매 돌봄 시스템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베란다형 태양광 발전기가 인기입니다. 한 달에 10,000원가량 전기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김승환 교육감이 상산고 자사고 폐지에 동의하지 않은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맑다가 오후 한때 구름이 많은 가운데 도내 대부분 시군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매우 덥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라북도는 어제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지면서 한여름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장마가 끝나기 무섭게 찾아온 이번 더위는 앞으로 열흘 정도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김제한 얼음 공장. 무더위를 잊은 직원들이 영하 10도의 창고에서 육중한 얼음덩이를 꺼냅니다. 새하얀 얼음 결정이 제빙기에 갈려 나오는데 수산물 시장에 얼음을 납품하는 이 공장은 이제야 대목을 맞았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도 조금 더위가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제 장마가 거의 끝나서 이렇게 일거리가 있다는 건 항상 즐거운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본격적인 폭염의 시작이 마냥 달가울 리는 없습니다. 지난 주말 막바지 장맛비가 휩쓴 정읍의 한 농촌마을. 홍수주의보가 언제 해제됐냐는 듯 이날 수온주가 32.2도까지 치솟아 폭염 경보가 내려지자 바짝물을 기르는 농민들의 속은 바짝 타들어가기만 합니다. 지금 현재는 고추가 잘 되었어요. 잘 되었는데 이제 앞으로가 걱정이죠. 이제 이게 갑자기 더워지면 병도 올 것이고 탄저병 같은 게 올 것이고. 이날 낮 기온은 정읍시 태이면이 34.4도로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한 가운데 익산이 33.6도, 전주 33.2도 등 대부분 지역이 33도 안팎을 기록했습니다. 장수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지는 등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며 진짜 여름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장마 전선이 물러나고 고온 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평년에 비해 약 1, 2도 정도 높은 33도 이상의 무더위가 일주일 넘게 지속되겠습니다. 전주 기상지청은 전주와 익산, 정읍 등 전북 내륙 지역에서는 폭염 경보가 모레까지 이어져 온열 질환이 우려된다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투자가 늘고 있는데 가장 주목받는 건 설치와 유지 보수가 쉬운 태양광 발전입니다. 최근에는 아파트에서도 가정마다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는 곳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시 인우동의 한 아파트 단지. 발코니 창문에 설치된 소형 태양광 발전기가 군데군데 눈에 띕니다. 에너지 전환을 위해 전주시가 240가구를 선정해 보급한 겁니다. 에어컨을 달아준다고 해도 내가 전기세 아까서 못 달게 하거든. 아들이 달아준다고 해도. 근데 이제 그것도 좀 달아볼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가고 그러네요. 태양광 발전기가 생산하는 전력은 한 달에 30kW. 양문형 냉장고 한 대 소비 전력과 맞먹습니다. 월 평균 6,000원에서 최대 10,000원 정도의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어 부담도 줄었습니다. 공사비 70만 원 중 자부담이 10만 원에 불과해 공고 하루 만에 모집이 마감됐습니다. 환경 보호는 물론 돈도 절약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발전기를 설치한 가구는 지난 4년간 전주에서 1,300곳으로 늘었습니다. 이제는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에너지 소비자에서 에너지 생산자로 역할이 바뀌는. 하지만 사업 전망이 순조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투자 대비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고 비판적인 정치권 시각에 정부 지원이 끊겨 사업을 이어가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주시는 일단 자체 예산으로 보급 사업을 지속할 예정이지만 지자체가 언제까지 지원을 이어갈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 치매는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말했지만 아직 치매 돌봄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전주시에만 10,000명 가까운 치매 환자가 있는데 시가 운영하는 전문 시설은 딱 한 곳에 불과합니다. 이몽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0년 이후 전주시가 20년째 위탁 운영해 오고 있는 삼천동 노인복지병원. 8, 90대 치매 노인들이 24시간 내내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재활치료와 정신상담 서비스가 제공되는 데다 저소득층의 간병비는
사설 요양병원보다 훨씬 저렴해 환자 가족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사설 병원에서 폭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걱정도 되고 그랬지만은 공립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안심하고. 전주시가 민간에 위탁하고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어 시설과 운영 모두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턱이 아주 높습니다. 항상 환자 정원이 모두 차 있다시피 하기 때문에 요즘도 한 달째 새로운 환자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호자분들의 그 요구사항을 전주시에서 수렴해서 바로바로 반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만족도가 좀 높은 걸로. 치매 환자들을 위한 공립요양시설은 전주에서 이곳이 유일합니다. 전주의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8만 8천 명, 이 가운데 8,900명이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현재 전주시가 직접 보호하고 있는 치매 환자는 이곳 노인복지병원 150명에 불과합니다. 구와 군별로 한 곳씩 치매 전문 시설을 두고 있는 부산이나 새로운 시설을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는 천안, 서귀포 등에 비해 너무 적습니다. 치매 전문 병원이 없는 덕진구에도 시설을 확충해야 할 것이고 다른 지자체처럼 민간 요양시설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노인들은 민간 시설을 찾거나 가족에게 모든 걸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게 전북의 현실. 전북이나 전주시 모두 전문시설 확충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대낮에 전주 시내 상가에서 불이 나 한 명이 다치고 건물에 있던 3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불은 1시간 반 만에 꺼졌지만 화재에 취약한 건물벽 소재 탓에 진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허연우 기자입니다. 전북 전주시 송천동의 한 상가. 건물 2층 창문을 통해 시커먼 연기가 치솟아 오릅니다. 소방대원들이 분주히 움직이며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은 쉽사리 잡히지 않습니다. 어제 오후 2시 반쯤 시내 상가 건물에 불이 나 의류점 직원 1명이 얼굴 등에 화상을 입었고 30여 명의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굉장히 불안하죠. 바로 옆이니까 저는 바로 옆에 건물 시형 아파트에 사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불안하죠. 또 어떤 식으로도 화재가 날지. 불은 상가 건물 2동 1,200제곱미터와 의류점에서 팔던 옷가지 등을 태워 1억 5천만 원 상당의 피해를 냈습니다.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 건물이라 불길은 순식간에 옆 건물로 번졌습니다. 게다가 샌드위치 패널 바깥의 철판이 불이 붙은 단열재에 물이 닿는 것을 막아 1시간 반 가까이 불길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경찰과 합동 감식으로 차후 조사해서. 소방당국은 의류점 건물에서 불길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상산고 자사고 문제가 일단락됐지만 자사고에 대한 논란은 더욱 불이 붙는 모양새입니다. 김승환 교육감은 문재인 정부에 교육개혁 의지가 있냐며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김아연 기자입니다. 김승환 교육감은 차도살인, 남의 칼을 빌려 사람을 죽인다는 사자성어로 현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박근혜 정권 때 만들어진 시행령, 즉 자사고 재지정 여부에 정부가 최종 동의권을 갖도록 한 것을 현 정부가 그대로 이어받아 상산고를 유지하는 근거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자사고 폐지, 여기에 맞춰서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그리고 정책을 정리했어야 맞습니다. 상산고를 비롯한 자율형 사립고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 존립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특권 교육이라는 비판 등 찬반 논란이 초기부터 있었기 때문에 법률보다는 시행령에 근거해 십수년간 운영되어 온 겁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자사고 폐지를 내세우면서도 그 방식은 자사고를 평가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일괄 폐지가 몰고 올 반발과 혼란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대신 그 부담은 평가 권한을 갖고 있는 시도교육청이 안게 됐습니다. 전북교육청이 평가를 담당한 상산고의 경우 80점이라는 기준 점수와 평가 지표가 논란으로 번졌고 결국 정부와 교육청 간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김승환 교육감은 정부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공언했고
시도교육감을 중심으로 정부가 교육 자치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그런데도 내년 하반기까지 시행령 개정 등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 현재의 방식을 고수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학교는 일반고로 전환시키고 그렇지 않은 학교는 그대로 존치시키는 정책을 펼쳐 나갈 예정입니다. 5년마다 논란과 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자사고 재지정 문제. 자사고 폐지라는 공약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실행 단계에서는 어정쩡한 모습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군산 지역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15,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발표됐지만 시민 체감도는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올해 청년 일자리 322명을 비롯해 환경과 복지 일자리 3,700여 명, 자활 근로와 장애인 일자리 8,200여 명 등 모두 15,000여 명이 새로 일자리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공공형 단기 일자리가 대부분이고 성장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부문이 빈약해 지역 경제 회생으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새만금 관광 레저 용지 조성을 위한 행정 절차가 본격화합니다. 전라북도는 2023년 잼버리 대회 전 새만금의 호텔 건립을 위해서는 연내 개발 계획 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관계부처 협의 등 절차를 서두를 계획입니다. 신시 야미도 192만 제곱미터 규모의 관광 레저 용지는 연내 개발 계획을 승인받아야 2021년 말부터 숙박과 관광 휴양 등의 상업시설 착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생활체육의 국제경기인 마스터스 대회 전북 유치전이 본격화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19일 정부 승인을 받은 2022년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 개최를 위해 유러피언 대회 현장인 이탈리아 토리노에 유치단을 보냈습니다. 유치단은 개최지 결정권이 있는 회장단을 상대로 기반시설과 국제경기 경험 등을 홍보한 뒤 다음 달 말 유치 신청서를 낼 계획입니다. 최근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읽거나 도서를 대출하는 장소를 넘어 차도 마시고 취미 생활도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조성되고 있는데요. 무주군도 이러한 복합문화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소식 김한권 기자입니다. 무주군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사업 추진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무주군은 오는 2022년까지 총 사업비 60억 원을 투입해 무주읍 전통 공예 테마파크 일원에 독서와 학습, 문화 체험이 가능한 지상 3층 규모의 복합문화도서관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앞서 학부모와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군민 공청회 자리를 마련해 도서관 건립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나눴습니다. 무주군은 기본 구상의 주민 의견을 토대로 용역을 마무리하고 국비 확보와 벤치마킹으로 군민들이 원하는 도서관으로 건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민들의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융합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고창군은 관광객이 지역 물품을 많이 구매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관광지 유료 입장객에 고창사랑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입장료가 2,000원인 고창읍성에서는 절반인 1,000원을 고창사랑 상품권으로 되돌려주고 고인돌 박물관은 2,000원을 되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고창읍성은 드라마 촬영지로 인기를 얻고 있으며 고인돌 박물관은 선사시대 유물을 보존 관리하는 전문 박물관입니다. 입장권 일부를 상품권으로 되돌려 줌으로써 외지 관광객이 주변 상가를 자연스럽게 이용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승강기 보조의자, 지팡이 거리 등 완주군의 세심한 복지 정책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완주군은 장애인 복지관 등 19군데 공공시설 승강기에 삼각형 모양의 보조의자를 설치해 다리가 불편한 어르신들이 잠시 쉴 수 있게 했으며 청사 1층 남녀 화장실에는 세면대 옆에 지팡이 거리를 마련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장수군이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됨에 따라 장수 누리파크 내 물놀이장을 무료로 운영합니다. 다음 달 18일까지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는 물놀이장은 그늘 쉼터와 다양한 크기의 수영장, 에어풀장 등의 물놀이 시설을 갖췄고 매주 토요일 어린이를 위한 이벤트와 버스킹 공연도 진행합니다.
MBC 뉴스 김한과입니다. 전북기자협회는 어제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본사 앞에서 언론단체 동참 시위를 통해 네이버가 지역 언론을 배제하는 것은 지역 주민의 알 권리 무시와 지역 말살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언론 노조는 지난 1일부터 지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네이버의 지역 언론 배제 철회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새우깡을 만드는 농심이 서해 꽃새우 수매를 중단한 데 대해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군산지역위원회는 농심이 외국산 새우를 원료로 사용하는 것은 기업의 시장 논리만을 앞세우는 행위로 사회적 지탄이 따를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서해바다 환경 오염을 이유로 수매를 중단한 처사는 서해에 서식하는 모든 생선류에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농심을 비판했습니다. 익산시 체육회 사무국장이 임명이 시위에 반대에 부딪혀 표류하고 있습니다. 익산시 의회는 체육회 사무국장과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장 자리에 각각 전직 시의원과 현 생활체육 가맹단체 회장이 임명된 것에 대해 전문성이 없는 데다 동의 과정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태에 대해 익산시장은 시민과 시의회에 사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자신을 구조하러 온 고 강연희 소방관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법은 소방기본법 위반과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49살 윤모 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해 4월 도로에 쓰러져 있던 자신을 구하러 온 강 소방경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신임 전북지방환경청장에 정선화 환경부 기획재정 담당관이 내정됐습니다. 정선화 신임 전북지방환경청장은 서울대 약대를 졸업했고 기술고시 33회로 공직에 입문해 주 OECD 대표 부참사관과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등을 거쳤습니다. 새만금의 데이터 센터를 집적화할 경우 효과가 훨씬 높은 것으로 제시됐습니다. 전북연구원은 새만금의 KT의 아시아 데이터 센터 허브와 네이버의 j-데이터 센터 유치를 접목할 경우 건설 단계 고용 창출 최대 11,000명, 운영 단계 1,900명으로 예상했습니다. 네이버 데이터 센터는 지역 내 총 생산 효과 240억 원에 500명이 넘는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며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과 연계해 유치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피서철 식품 취급업소의 불법 행위 특별 단속이 실시됩니다. 전라북도는 다음 달 16일까지 시군 유원지와 해수욕장, 국립공원 등 주요 피서시 주변 식품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위해사범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신고 영업과 위생기준 위반, 불량식품 제조와 유통 등이며 홈페이지와 민생특별사법경찰팀 전화 280에 1399번으로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2019) 전주 얼티밋 뮤직 페스티벌이 오는 2일부터 사흘간 전주 종합경기장에서 펼쳐집니다. 국내 최정상 연주자들의 하모니 전주 비바체 실내악 축제가 내일부터 전동성당과 전주 한병문화관에서 열립니다. 한국소리문화전당은 내일 공연 산책 공연으로 재즈그룹 재즈피아의 무대를 선보입니다. 국립무형유산원은 내일 관객과 함께 소통하며 21세기 무형유산을 느낄 수 있는 공연을 마련했습니다. 장애인과 소외계층을 위한 별밤 콘서트가 오늘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열립니다. 국립전북기상과학관에서는 과학 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여름방학 기후, 환경, 문화 스탬프 투어를 진행합니다. 국립전주박물관은 시원하게 여름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9월 15일까지 매일 박물관 야외 마당에서 운영합니다. 남원시는 오는 2일부터 4일까지 광안루 앞 요천 둔치에서 한여름밤의 남원 막걸리 축제를 개최합니다. 전주시가 전주 비빔밥 축제를 함께 만들어갈 자원봉사자 비비미를 모집합니다. 전라북도 광역치매센터에서는 치매의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한 공모전을 접수받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막다가 오후 한때 구름이 많은 가운데 도내 대부분 시군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매우 덥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26도에서 낮 기온은 34도, 익산은 23도에서 34도, 동북권은 무주가 22도에서 34도, 진안이 22도에서 31도, 서해안권은 군산과 고창이 25도에서 31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전주와 완주 등 도내 모든 시군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나타내겠습니다.